저희 아버지는 평생 이를 잘 닦으셨던 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칫솔질을 거르지 않으셨고 단맛 나는 음식도 거의 안 드셨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치아로 고생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양치 후 피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치과에 가자고 해도 바쁘다 귀찮다 하시며 미루셨죠. 그러다 몇 년이 지나자 한 번에 두세 개씩 이가 흔들리고 결국 뽑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충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잇몸이 무너져서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노년기에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치가 아니라 잇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치아라도 잇몸이 약해지면 지지를 잃고 흔들리다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지키는 데만 신경 쓰고 잇몸 관리는 소홀히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잇몸과 치아를 지키는 생활의학을 연구해온 치과의사 박세중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덜 가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칫솔질보다 더 중요한 구강관리법과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10년을 버틴 환자의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치료도 아니고 복잡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치과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진료 의자에 앉아 들려오는 드르륵 소리, 치과 기구가 입속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감촉,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주머니가 한층 가벼워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무서워 치과 방문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빠르게 약해지고 회복 속도는 더뎌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74세 환자분은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 입이 자주 마르셨지만 특이하게도 10년 넘게 잇몸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결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양치 후 깨끗한 면봉으로 잇몸선에 천연 재료를 발라주는 것이었죠. 그 습관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치아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 하루 3번 한다고 안심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칫솔질만으로는 잇몸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칫솔모가 닿지 않는 잇몸선 깊숙한 틈새와 혀 표면, 입천장 볼 안쪽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지 않으면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잇몸 관리의 핵심과 잇몸을 살리는 천연 재료 5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가 10년 넘게 치과를 가지 않고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했던 생활 루틴까지 전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단순한 양치 습관을 넘어 잇몸 건강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치아가 멀쩡한데도 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반듯한 치아지만 그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잇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내려앉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치과에서 치아를 뽑게 되는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이유로 치아를 잃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잇몸이 무너지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염증이 생겨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 잇몸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잇몸 속 모세혈관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에 입이 마르는 현상까지 겹치면 세균이 훨씬 빨리 번식합니다. 결국 잇몸뼈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치하다가 피가 조금 나는 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건 잇몸 속 뼈가 녹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치주염이라는 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피만 나다가 점점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며 시린 증상이 생깁니다. 심하면 음식을 씹을 때 이가 흔들리고 마지막에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처음 증상이 나타난 뒤부터 치아를 잃기까지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음식 섭취 습관이 제한되며 잇몸을 자극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경고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 양치할 때 피가 난다. 두 번째,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이 닿을 때 시리다. 세 번째, 음식물이 자주 끼고 빼내기가 힘들어진다. 네 번째, 잇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붉게 변한다. 다섯 번째,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인다. 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잇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잇몸이 조금 붓고 피가 나는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몇 개를 한 번에 뽑으셔야 했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잇몸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잇몸은 치아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아도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미리 대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양치만 잘하면 잇몸은 평생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치주염으로 내원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하루 3번, 심지어 4번 양치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지어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선 바로 아래,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의 깊숙한 부분은 칫솔모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치태와 세균이 쌓이면 서서히 잇몸 속 뼈가 녹아내리면서 치주염이 진행됩니다. 혀의 표면, 입천장, 볼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 칫솔질에서 자주 빠집니다. 게다가 노년기에 들어서면 입안의 환경이 더 불리해집니다.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쉽게 마르고 이로 인해 세균 증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침은 입속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도를 중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하면 이 자연 방어막이 약해지고 칫솔질만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추가 관리 방법을 꼭 권합니다. 첫째, 치간 칫솔 사용입니다. 이는 일반 칫솔이 들어가지 못하는 치아 사이 틈새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특히 보철물이나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둘째, 혀 클리너입니다. 혀 표면에 하얗게 낀 백태는 입냄새의 주범이자 세균의 집입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세균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잇몸 마사지입니다. 깨끗한 손끝이나 부드러운 면봉으로 잇몸을 가볍게 문지르거나 두드려주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천연 재료 활용입니다. 코코넛 오일, 프로폴리스, 천일염, 유칼립투스 오일, 녹차 추출물 같은 재료는 세균 억제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칫솔질 후 면봉에 묻혀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발라주면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스케일링입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치석이 쌓일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두 번은 전문가의 손길로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70대 환자분께 이 루틴을 권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양치를 하루 3번씩 꼼꼼하게 하셨지만 치간 칫솔과 혀 클리너를 추가하고 잇몸 마사지를 매일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고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양치 횟수가 아니라
닿지 않는 곳까지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노년기의 잇몸은 작은 관심과 추가 관리만으로도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진료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 있습니다. 올해로 74세가 된 남성 환자분인데 제가 서울에서 진료하던 시절부터 지방으로 내려간 지금까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경과를 지켜본 분입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셔서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있었고, 이런 경우 대부분 잇몸이 약해지고 치주염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 적이 없었고 치아가 흔들린 적도 없었습니다.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양치를 마친 뒤 깨끗한 면봉이나 손끝으로 잇몸선을 따라 천연 재료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싼 치료도 특별한 장비도 아니었죠.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글을 한 뒤 천일염을 아주 소량 녹인 물을 면봉에 묻혀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소금을 직접 문지르지 않고 누르듯 발라 염증을 예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혀 표면도 한번 닦아 세균 번식을 최소화했습니다.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프로폴리스 액을 소량 발라주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항균 작용과 염증 완화에, 프로폴리스는 잇몸 상처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발라줄 때는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잇몸 속 혈류를 개선했습니다. 이 습관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 각각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10년 전 처음 찍어둔 이분의 잇몸 사진과 최근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 보니 잇몸선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피어 흡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치아는 모두 제자리에서 튼튼히 버티고 있었고 스케일링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하루 2번 하다 보니 양치만큼 당연한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10년 넘게 치과 공포 없이 살고 있죠. 저는 그 이후로 이 루틴을 많은 환자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잇몸 출혈이 줄고 붓기가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면봉과 천연 재료, 그리고 하루 2번 3분의 시간뿐입니다. 노년기에 잇몸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복잡하고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입니다. 이 환자분의 사례는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잇몸에 발라서 좋은 재료가 뭐가 있나요?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자주 권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써보고 효과를 경험한 천연 재료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잇몸 속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거나 냄새가 나는 분, 잇몸이 자주 붓는 분께 추천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양치 후 면봉이나 깨끗한 손끝에 코코넛 오일을 소량 묻혀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삼키지 말고 충분히 문질러 준 뒤 뱉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꿀벌이 나무 수액과 침을 섞어 만든 천연 항생제로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잇몸에 상처가 있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되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성분이므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소금은 적당히 쓰면 입속 세균 억제와 잇몸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문지르면 잇몸 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 녹여 가글하거나 면봉에 묻혀 잇몸선에 살짝 누르듯 발라주는 것입니다.
입안이 자극되지 않도록 소금 농도는 반드시 약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입안에서는 강력한 탈취 효과와 세균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하거나 잇몸에 잦은 염증이 있는 분께 유용합니다. 식용 또는 구강용으로 인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 방향제용이나 공업용은 쓰면 안 됩니다. 면봉에 소량 묻혀 잇몸 안쪽에 바르거나 미지근한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세균 번식을 막고 잇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진하게 우린 녹차를 식혀서 가글하거나 면봉에 묻혀 잇몸선에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하루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재료는 모두 인터넷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35분만 투자해도 잇몸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천연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 때나 아무 방법으로 쓰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진료를 하며 환자분들을 지켜본 결과 사용 시기와 순서를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배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양치 후와 자기 전 양치 후입니다. 아침은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에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 상태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천연 재료를 발라주면 하루를 세균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은 하루 중 잇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입이 마르고 침에 세균 억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잇몸이 밤새 편안하게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서입니다. 첫째, 양치를 꼼꼼히 끝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보다도 방법입니다. 칫솔을 잇몸선에 대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주듯 닦아야 합니다. 둘째,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를 청소합니다. 일반 칫솔로는 닿지 않는 틈새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해 줍니다. 셋째,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 표면에 있는 백태를 없애줍니다. 이 3단계가 끝난 뒤에 천연 재료를 바르거나 가글해야 재료의 효과가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이제 재료별로 권장 횟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하루 1번에서 2번 아침과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아침 입냄새가 심한 분은 하루 2번을 권합니다. 프로폴리스는 하루 1번 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성분이 강해서 너무 자주 바르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은 가글은 하루 1번이면 충분합니다. 직접 바르는 것은 이틀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은 자극이 강하니 농도를 반드시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유칼립투스 오일은 주 2회에서 3회 사용합니다. 매일 쓸 경우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녹차 추출물은 하루 1번에서 2번, 잇몸 자극이 없다면 하루 2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극이 강한 재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가 깊을 때 프로폴리스나 유칼립투스 오일은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반드시 식용 또는 구강용 인증이 있는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에센셜 오일은 방향제용이나 공업용 제품을 쓰면 입안에 화상이나 심각한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알레르기나 자극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는 어디까지나 예방과 관리가 목적입니다. 이미 심한 치주염이나 잇몸 뼈 손실이 진행 중이라면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를 마친 뒤 재발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 번 단 몇 분씩만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는 잇몸이 붓는 빈도가 줄고 피가 나는 횟수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1년이 지나면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용 시기와 순서, 횟수, 그리고 주의점만 기억하셔도 잇몸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을 10년 이상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만의 잇몸 관리 방법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